어렸을 적부터 역사학자를 꿈꾸었으나 역사학자가 되기엔 너무나 치열한 세상에 던져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가 되기엔 너무 다재다능하기도 했던 이 소년. 그는 역사가가 아닌 인권 변호사 그리고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가 2017년 대통령으로서 hun명령, 많고 많은 역사의 여러 주제 중에서 어째서 하필 가요를 선택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진실은 이분이 퇴임한 후에나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그가 핵폭탄의 내관을 건드린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가 가야사 영부를 강조한 이후 새로운 발굴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매장 형태가 이미 기존에 존재했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치가 멀고 먼 러시아와 몽골 국경 지역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고분의 외형과 매장 방식만 일치할 뿐만 아니라 안의 내용물들 예를 들어서 말을 순장한다거나 하는 것은 최근 발굴한 가야의 이력들을 연상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교한 금 세공품들도 그렇습니다. 말을 순장했다는 것은 이 고분의 주인에게 있어서 말이란 자신이 죽은 뒤에 가는 저 세상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죠. 이들의 칼은 놀랍게도 부여의 칼과 동일한 것들입니다. 그 특이한 모습 때문에 학자들은 이 칼을 안테나식 동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부여의 칼은 아르잔 고분에서 발굴된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고분 양식을 가지는 가여와 아르잔 고분을 보면 가여와 부여 그리고 이 아르잔 고분은 흠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 사서에서는 부여를 건국한 동령의 출자를 특리국, 생리국, 고리국 등으로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중앙아시아인들은 탱거리를 이야기하고 한국의 무속신앙에는 단고리라는 용어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에 주목하여 특리국을 풀이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 아르잔 고분군은 부여의 동명이 떠나왔다는 그 나라가 아닐까요? 이에 관해서 서양인들은 이 아르잔 고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최근 서양학자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생성된 서양인과 몽골로이드 공동 문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용어 중에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와 인도어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되어져 왔고 이미 300년 전에 인도 산스크리트 문자와 고대 유럽 원주민의 글자가 같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어째서 이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언어군이 형성되는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서양인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 단서로 인류 최초로 기마일 풍습이 생겼던 중앙아시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통한 인구 이동 과정을 통해서 서양학자들은 인도 유럽어족이라는 호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단서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아시아를 상징하는 유적이 야르잔 고분입니다. 100년 이상 된 나무 6,000그루를 가지고 만든 이 대형 고분 안에는 그가 강력한 절대군주였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부장품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부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양학자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서양인과 몽골로이드가 이런 공동 문명에 주목하고 있지만 이 몽골로이드를 중국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중국인이 맞을까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소년이 가야사를 이야기한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가 역사학자를 꿈꾸었다는 이야기는 진심일 수도 있겠습니다.